식물 자랑하려고 하나 더 찍는데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블루스타 펀 고사리라고 그 펀이 펀인데요. FERN 고사리예요. 이제 양치식물이었겠죠 옛날에 이 고사리인데 은은한 푸른빛이 돌아가지고 네 블루스타 펀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난이도 높다고 하는데 제가 엄청 많이 죽이고 얘들은 살렸다기보다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동진 픽 세 개인데요. 그 이동진을 왜 강조하냐면 영화평론가 이동진인데 아마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지 않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책, 심지어 존재도 몰랐을 책인데 그 이동진 파이아키아에서 뭐 어디에 언급됐던 이제 그거에서 이제 어떤 영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가지고 봤던 건데요. 요 시간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이동진 요약도 뭐 제가 당연히 감동이 있었으니까 샀겠죠.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이게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고 도서를 해가지고 비싸게 사서 비싸게 샀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시간의 이빨 좋았고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How We Die.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가 이제 원제인데 우리 문화권에서 죽음이라는 게 아직까지 함부로 입에 담기 힘든 것인지라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챕터별로 꼼꼼하게 읽고 역시나 이것도 이제 얘기를 여기다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책은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많이 네, 상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농담 보태면 매달 암 걸린 소식을 듣거든요. 적어도 한 건 이상씩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리진 아직까지 제가 아직은 저는 아니고요. 뭐 가족 다 뭐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고 이제 뭐 거치면 한 달이 두 달이 거치면 더 많고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들요. 뇌질환도 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뇌질환, 뇌혈관, 심혈관 질환요. 그거 이제 저는 또 남동생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 게 더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 우리 뭐 이번에 시청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사고사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문에 준하는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왔을 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 아무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게 많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온 그 가족 저기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되게 오래 하는데 할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죽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삶을 오랫동안 추적하는데 그 삶의 끝은 죽음이니까 그거를 이제 작가의 경험과 더불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물론 치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역시나 치매도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갔거나 이미 치매로 혹은 또 누군가는 치매로 누워 있거나 혹은 누군가는 치매 초입이거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죽음이잖아요. 제목이 죽음.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다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죽음 그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더 좀 표현이 그런데 더 잘 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의 끝은 다 죽음이고요. 한 번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은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진 피구를 해갖고 제가 산 게 이거였는데 더 브레인인데 읽지 않고 조금만 읽고서 어떻게 또 계약을 하거나 이래갖고 못 읽고 미루어 두다가 어제 너무 덥잖아요. 지금 뒹굴뒹굴 하다가 한 반 정도를 더 읽었는데 읽고 나서 까먹기 전에 조금 수다를 떨고 싶어서 켰습니다. 그 알쓸 별잡인가요? 신잡 말고 새 버전에서 김영하 작가가 알츠하이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본인이 알츠하이머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네. 예, 저기 책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봤다. 자료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 특유의 이제 그 달변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그 김영하 작가가 얘기하는 에피소드가 꽤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읽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책 중에서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개인데, 에피소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사례가. 근데 이국종의 그 골든아워 그 책도 되게 재밌는데 거기도 보면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개인정보 이런 거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요즘 이제 이런 사적인 얘기들,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쓰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개인정보 훼손이네, 명예훼손이네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여하튼 여기 이제 사례 중에 인상적인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장염을 앓았다. 네, 장염 수시로 우리가 걸리는 거고, 아이를 키워보면 뭐 장염하고 감기, 수족구는 뭐 무서워하면 안 되는, 전염병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장염을 앓고 나서 되게 엽기적으로 그 후유증으로 신경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육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누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걸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에 관련된 모든 계기들을 다 계산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지금 그 뇌의 그 기능이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오른다리 왼다리가 있으면 오른발을 앞으로 또 왼발을 앞으로 그렇게 하면 팔은 이렇게 하고 시선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걷는 행위를 엄청나게 계산을 해서 해야게끔 이제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해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어떻다? 어,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 자빠지는 거죠. 넘어지고. 그러니까 걸음이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컵쌓기 있잖아요. 컵스태킹, 컵쌓기 이제 게임 같은 게 있는데, 한 소년이 8초 만에 엄청 다다다닥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름이 데이비드 이글먼인데, 이제 전공자죠, 이 사람이. 이 그 글쓴이가, 저자가 자기도 이렇게 해보는데 자기는 뭐 한 20초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나와요. 당연히 더 길죠. 근데 이제 이 소년하고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합을 해보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자기 이기고 싶어갖고 미리 연습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막 했어요.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소년이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 얘기만 하면은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그거를 하면서 뇌파를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본 거죠. 뇌의 이 반응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아이의 뇌는요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뇌파를 보여주고요. 이 사람의 뇌는 되게 흥분하고 굉장히 욕쓰고 되게 힘을 많이 지금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론 뇌 스캐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요. 바로 그 대목이 제가 웃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전문가라는 건 이렇게 뻔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또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더 브레인, 지금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뇌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되게 쉽게 썼더라고요. 진짜로 누워가지고 읽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카바라서 누워서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 카바는 머리에 떨어질까 봐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오면은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요는 그거였던 거예요. 이 소녀는 이 컵쌓기를 하는데 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런 재능이 있는 거고, 이 눈, 손, 뇌, 눈, 손, 협응이 자동적으로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게 연습이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죽을 힘, 안간힘을 쓰는 거죠.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뇌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그림상으로는요, 그 그림이 연하면은 힘을 덜 쓴 거고, 예, 요겁니다. 그림이 좀 색깔이 진하면은, 그리고 이제 일관되면은 힘을 덜 쓴 거고, 화려하고 좀 멋있게 하면 그렇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디테일은 까먹었지만 큰 흐름은 안 보였네요. 큰 흐름은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이렇게 머리에다가 전기 자극을 붙이고서, 저거는 아프지는 않아요. 뇌파는, 저도 아이가 뇌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뇌파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해보면 뭐 그거 자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이트 얘기까지 지금 제가 왔어요. 무의식 뭐 이런 거니까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사고로 시각을 상실한 사람, 그 뭐냐,
각막이 손상돼가지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세 개를 기억하는 거네요. 각막이 손상돼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훗날 이제 자라서 한 40, 50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이 가능해져가지고, 보는 기능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경이 잘못돼서 그렇게, 뇌와 관련된 어떤 신경이 잘못돼서 시각장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각막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각막을 고쳤더니 보이게는 됐는데, 문제는 보이는 이 사물을 있죠. 뇌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느낌은 좀 오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대나무 이쑤시개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거가 보이는데 이게 시각 정보인데 이 이쑤시개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꺼내고 하려면 또 손도 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쑤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뇌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손이나 뭐 근육 이런 것들 다 쓰게 하는데 뇌가 그거를 잘 감지를 못해서 이 사람은 다시 시력을 획득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으로만은 처리를 못하고 본인이 시각장애가 있었던 때 그 습득했던 여러 기능들 있잖아요. 뭐 후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촉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뇌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요 정도 읽었는데 더 브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동진 추천. 우리를 이제 속이지 않는다고. 지금 파이아키아의 이동진이 그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있죠. 그거 평을 올렸어요. 되게 길게 올렸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김영하가 말한 그건데 이제 알츠하이머. 제가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살인자의 기억법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영하 작가의 최고작인 것 같아요. 제가 작별 인사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역시 뭐 이야기를 재미있게 쓰고 이렇게 어떤 구성력 있는 서사를 축조하는 데는 김영하만한 작가가 없구나. 또 대단히 지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작별 인사도 SF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재밌게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하의 최고작은 이 살인자의 이 얇은 분량과 하지만 굉장히 응축돼 있거든요. 살인자의 기억법인데 그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인데요. 이 더브레인 같은 아마 책들을 많이 참고했을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똑똑하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예요? 인풋이죠. 소화하는 능력도 다 다르고 아웃풋,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를 산출하는 능력은 물론 다 다른데 그 점에서 뭐 김영하는 되게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브레인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이게 영화도 있는데 영화를 제가 설경구 나온 건데요.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소설이 좋습니다. 이걸 홍보하고 끝을 냅니다.